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어, 기어까지 본 것 같아요. 7장. 오늘은 이제 8장의 벨트 하고요. 9장의 체인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쪽이 되는데요. 어,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8장하고 9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내에 다 오버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기계 설계에서 어, 주로 또 많이 쓰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벨트하고 체인 부분은 어,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복잡한 수식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기능이라든가 용어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좀 용어들은 좀 숙지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벨트 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벨트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적인 한 가지나 이런 모델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요 그 벨트의 기준들이 또 다양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또 봐야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벨트의 재질이라든가 종류에 따라서도 이게 다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체인도 다시 나가긴 하겠지만 양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장, 9장의 내용 다 끝나면 그냥 종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 벨트는 그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많이 보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골에 경운기라는 게 있죠. 경운기에 보면 어, 축전달로 해서 그러니까 엔진에서부터 이제 바퀴를 구동시키는 부분을 이제 체인으로 벨트로 감아서 돌려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계 파트에서는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벨트는 벨트의 전동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원동축, 그 다음에 종동축, 뭐 이렇게 용어를 붙이고 있는데요. 그 두 개의 축 사이에 연결을 해서 거리가 좀 대체적으로 좀 먼 거리를 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한쪽 축에는 이제 풀리를 달아서 그 벨트를 감아 놓고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터 동력원, 모터라든가 뭐 이런 동력원이 돌아서 동력을 전달을 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풀리가 벨트를 회전시키게 되면 그 회전시키는 축을 우리 이제 원동축, 그 다음에 구동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동축과 구동축의 의미를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벨트가 돌아서 이제 풀리를 회전시키고 이제 그 벨트가 다른 풀리를 또 회전시켜서 그 회전 운동을 전달을 해주는 쪽이 이제 종동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축이 있으면 하나는 모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터가 회전하면서 벨트를 이렇게 감아 놓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벨트가 돌아가면서 얘가 전체적으로 돌리고 이 두 번째 여기도 축을 이제
빼서 여기다 뭔가를 달으면 되겠죠. 요게 이제 원동축이 되는 거고, 요게 종동축이 되는 거죠. 원동축과 종동축에 대한 정의니까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벨트 전동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벨트의 풀리를 연결을 해서 그 풀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직접 감아서 평행하게, 그리고 여기는 회전수가 좀 적고요. 회전수가 이제 크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이쪽 축에서 이쪽 축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그냥 그대로 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바로 걸어선다, 바로 이 벨트를 건다 라고 해서 바로 걸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엇걸기라는 게 있는데, 엇걸기는 당연히 이렇게 트위스트 한번 해서 거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타입들은 주로 에너지에 풀리에 닿는 면적이 더 넓어져서 힘도 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강한 힘을 줄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벨트를 우리가 이제 벨트 풀리에 걸어 가지고 이제 감는 방법이 바로 두 가지가 있다. 바로 걸기, 다시 말하면 이제 평행 걸기, 그다음 엇걸기, 십자로에서 꼬아서 넣는 엇걸기, 십자걸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벨트 전동 장치는 주로 이제 속도 비를 이제 얻지는 못하지만 비를 딱 이제 정확하게 정확한 속도비를 갖지는 못해요. 왜냐면 당연히 벨트로 걸어놨기 때문에 약간 미끄러질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도비를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충격 하중을 흡수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동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도 얘가 미끄러짐이 발생을 해서, 그렇겠죠. 과부하가 걸려버리면 미끄럼이 이제 발생을 하죠, 마찰 부분에서. 그래서 그 미끄럼에 의해서 미끄럼도 뭐 이렇게 아주 미끄럼 소리가 강하게 나는 건 아니고 살짝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운 타입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동 효율이 높은 일반 기계들한테 이런 타입들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벨트도 단면적에 따라서 이제 평벨트, V벨트 이렇게 좀 나눠진다는 거죠. 평벨트는 벨트 단면이 이제 직사각형인 벨트들이고요. 평벨트. 그리고 양쪽 면이 같은 모양의 평벨트는 잘 이제 그 양쪽에 같이 평벨트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요 풀리의 지름이 작거나 그러면 고속 진동을 할 때 주로 평벨트를 많이 쓴다. 아주 고속으로 그 에너지를 전달할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벨트는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힘이 있는데, 굽힘 응력이라는 게 있고 인장 응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벨트에서의 용어 중에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굽힘 힘 응력, 인장 응력, 이 두 가지가 반복하면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벨트의 그 힘을 전달을 할 때 벨트의 이제 재료 어떤 걸로 만들어졌느냐에 또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진동이나 흡수력이라든가 충격이라든가 이런 흡수력도 이제 또 달라질 텐데, 어쨌거나 이런 벨트 타입들은 탄성력이 이제 상당히 좋다. 그리고 벨트의 평벨트의 종류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죽 벨트도 있고 직물도 있고 고무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그래서 어떤 걸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V벨트. V벨트는 이제 단면 모양이 사다리꼴인 이제 벨트다. 그리고 V벨트는 평벨트에 비해서 접촉면이 넓어 작은 장력으로도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특징이 가지고 있다네요. 그래서 여기 큰 동력을 얻고요. 운전이 정숙하며 충격을 잘 흡수한다. V벨트가. 그 다음에 엇걸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바로 걸기에만 사용한다. 엇걸기에는 이제 사용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벨트에 대한 벨트 길이와 동력 전달 특성에 대해서 우선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내용의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이걸 다 암기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사항만 알아두고 수식도 다 암기할 것까지 암기하거나 풀이 과정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결과적인 내용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 334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걸기라는 바로 걸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걸기 벨트의 길이나 접촉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이런 벨트는 결국은 벨트 길이를 우리가 또 결정을 해야 할 수 있죠. 그죠? 벨트 만드는 것도 중간에 접촉면이 너무 눈에 띄거나 잘못 접촉을 하게 되면 이 벨트가 끊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너무 헐렁거리면 또 문제가 있겠죠. 그죠? 너무 타이트해도 또 벨트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맞춰져야 하는 거죠. 주로 요즘 이런 벨트들은 3D 프린터라든가 이런데 이제 축제화를 할 때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할 때는 이 개념을 좀 이해하고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걸기는 주로 평행 걸기라고도 하며 이 두 축 간의 회전 방향이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얘가 이렇게 돌면 얘도 이렇게 도니까 같은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얘는 요 축의 중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여기 헐렁거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벨트를 아무리 잘 정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요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축이든 앞에 있는 축이든 이거를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확한 접촉면이 생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풀리에 벨트를 감을 때 벨트가 풀리에 감겨서 접촉하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에 우리가 이 두 개의 축이 같이 붙어서 풀리의 중심각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중심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요거 얘가 접촉면이 여기까지만 닿잖아요. 그죠? 커지니까 얘가 크니까. 같으면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90도까지 올 텐데 여기에 이제 각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각은 요게 이제 커지는 거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중심각을 이제 우리는 이제 접촉각이라고 한다. 요거. 요게 이제 접촉각이에요.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풀리의 중심각 Q1과 O1과 O2가 되겠네요. 이 중심각 거리. 이 중심각 거리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C라는 C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C로 표현하게 되고요. 중심각 거리 아시겠죠? 이 C. 그래서 거기 335페이지에 보시면 두 축 간의 거리 주로 이제 이게 이제 중심 간의 거리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M하고 N하고의 거리, 그죠? M하고 N하고의 거리. 약간 원래는 접촉면하고 접촉면이었는데 약간 틀면은 이렇게 이제 중심각 축으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M하고 N으로 따졌어요. 표현 방법의 차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M하고 N 사이의 벨트 길이는, 요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길이는 밑에 있는 요 길이하고 똑같겠죠. Q51을 하고 요 O2에서 가지고 있는 각도하고도 똑같을 거예요. 거리가. 그죠? 요게 MN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O1하고 O2까지, 그죠? O1 하고 O 가 있을 거고, 요 중심거리는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에 이제 각도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그렇겠죠,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있겠죠. 우리가 주로 이제 이렇게 코사인인 경우는 요 각을 가지고 코사인 하고요. 요 머리 그 다음에 코사인이니까요. 여기하고 여기까지 거리네요. MN의 거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N하고의 거리는 C 코사인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335페이지 시계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심각, 접촉각, 이게 이제 이 거리잖아요. 요 거리. 요 거리라고 하는 거는 요 각이 있을 거고요. 그죠? 여기도 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파이죠, 파이. 그죠? 막 반절. 그러면은 얘 파이 플러스 요 M하고 N하고의 거리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각도, 그죠? 그것만 알면 요 전체의 길이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트의 전 길이는 이렇다. L은 전체 길이. 벨트의 전체 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 다음에 이만큼 파이의 거리, 그 다음에 이만큼 파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C는 중심각이라 했죠. 두 개의 축의 중심각, 중심 거리, 이 거리 여기 있죠. C. 그리고 이제 파이 R1, R2, R1, R2다. 자, 그래서 그거 계산해 가지고 추측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풀이 과정이나 내용은 거기 335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굳이 풀이 과정까지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풀리의 지름각이 D1, D2다. 이게 이제 반지름이었죠. 전체 지름 길이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두 풀리의 지름이 각각 D1, D2다. 일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벨트 전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거기 풀이 과정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33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풀리 간의 중심거리 접촉각. 자, 그 다음에 이제 엇걸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이제 엇걸기인데요. 엇걸기는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다 벨트를 두 개를 꼬아서 가지고 이제 거는 거를 엇걸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이제 얘는 십자걸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개의 축이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전달을 할 때 반대의 그 축이 회전해서 돌기 때문에 반대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걸기에 비해서 접촉면이 더 많아서 큰 동력을 전달할 때 쓴다. 여기가 지금 각이 더 틀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보면은 요 세타 값도 이제 더 커졌죠. 접촉면이 더 많아진 거죠. 그죠? 이만큼.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벨트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현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벨트끼리 서로 접촉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벨트가 그러니까 힘은 좋은데 이 두 개가 크로스 돼서 가잖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 이 부분이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마모가 생길 수가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 기계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쓰고 있는 타입이니까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